적자에 허덕이던 고용보험기금을 구해낼 해법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뿐이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1.8%로 현행료율보다 0.2%포인트 오른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19년 10월 실업급여, 구직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며 보험료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한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임기 중 고용보험료를 2번 올리는 역대 첫 정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면서 한 발 물러섰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바뀐 요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에 오른 0.2%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씩 나눠서 내게 된다.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 288만 6천원,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는 이전보다 월 2,886원을 더 부담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년 적자 이후 적자폭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 178만 명으로 고용보험기금은 노사 양측이 낸 보험료를 모아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10조 2,500억 원이 쌓여 있었다. 2012에서 2017년 6년간 흑자를 유지하다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9년 2조 877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고 지난해 5조 3,292억 원으로 불어났다.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올해 2월부터 1조 원을 넘어선 실업급여는 3월 역대 최고치 1조 1,790억 원을 경신한 이후 줄곧 1조 원대를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상반기 1 물결표 6월 지급액은 6조 5천억 원으로 이미 최대치를 찍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가 적립금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7년 127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 수는 2018년 139만 명, 2019년 152만 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겹치며 178만 명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청년 고용 장려나 육아휴직 등 기금 본래 성격과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대거 활용하며 적자가 커졌다. 원래 기금 용도에 없었던 청년 고용 장려금을 2017년 편입하면서 여기에만 4조 원 가까운 돈이 나갔다. 지출이 늘다 보니 적립금은 매년 감소세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 2,544억 원, 2018년 9조 4,452억 원, 2019년 7조 3,532억 원, 2020년 1조 9,999억 원으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적립금은 올해 4조 원대 적자가 예상돼 올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을 투입했고 지난해 4조 6,999억 원을 공자기금에서 대출했다. 올해도 3조 2천억 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공자기금은 정부에서 빌린 돈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다. 매월 이자 비용도 감내해야 한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1,3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을 뺀 최근 3년간 고용보험기금의 누적 적자액은 8조 원을 넘는다. 이런 악화된 구조에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보다 보험료율 낮다지만 하한액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OECD 고용보험료율 중립값은 2.6%다. 우리나라가 1.8%로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낮다. 그동안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의 실업급여 보장 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가 보장하는 1-2년보다 짧다. 또한 자발적 이직자는 재직 중에 고용보험료를 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선진국이 시행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도 우리나라는 이제 막 발을 뗐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정부안이 지출구조 개혁보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상 하한액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 하한액 나누기 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하한액도 따라서 오른다. 하한액이 높아지자 실업급여 수급자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다. 반면 평균 임금 50% 수급자는 4.2%, 2019년 기준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됐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하한액에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경총 고용 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 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 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지급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재정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어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의무화한다. 명순영 기점지의 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5, 2021.0 9.08에서 2021.0 9.141자 기사입니다. 실매일경제 mk.co.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에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